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그룹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자 회사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29.4%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세액 공제 덕을 본 건데 고율 관세에 보조금 폐지가 앞으로의 실적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로 손해보험이 대주주인 하나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캐로 손보 외에도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보험사들은 모두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벌써 9곳입니다. 건설 불황에 현금이 돌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사들도 유동성 위기에 놓이면서 업계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SK그룹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자 회사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IPO에서 매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 차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그룹이 SK실트론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SK가 직접 보유한 지분 51%와 TRS 계약으로 가지고 있는 19.6% 등 총 70.6%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 원 안팎. 매각이 성사되면 SK그룹은 3조 원 이상의 현금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알짜 기업인 SK실트론의 IPO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매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태원 회장의 지분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의 지분은 29.4%, 총수익 스왑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최 회장의 지분이 IPO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회장의 지분이 구주 매출로 잡히면 순조로운 IPO 진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가 아닌 최 회장이 개인의 지분을 보유했는데 공정위가 이를 문제 삼아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른바 사익편취 논란인데 현재 이 사건은 SK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 회장은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1조 원대 세기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 최 회장을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그룹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룹의 SK실트론 지분 매각 후 운용사가 IPO를 추진하거나 배당을 받아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이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생산 세액 공제 덕을 본 건데요. 보조금을 빼면 여전히 영업 적자인 데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 여러 변수가 산적해 있어 실제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 1분기 매출 6조 2,650억 원, 영업이익 3,7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늘었고 직전 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시장 기대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 1분기 AMPC 금액은 북미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보다 21% 증가한 4,577억 원. 그런데 이를 제외하면 1분기는 830억 원 영업 손실입니다. 전문가들은 AMPC가 줄면 LG에너지솔루션의 수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2027년까지 AMPC를 제거하면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배터리의 시장성은 높지만 정책 변동성 등이 큰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총 7개의 공장을 운영, 건설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발 관세의 영향보다는 IRA 폐지나 축소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내 공장이 있더라도 배터리 핵심 소재는 미국 내 생산 설비가 구축돼 있지 않아 관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중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받고 있어 관세 부과는 주 원재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시장은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미국의 정책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2분기 실적 희비가 갈릴지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대주주인 하나손해보험에 흡수 합병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캐롯손보 외에도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보험사들은 모두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디지털 보험사들 상황과 경영 환경에 대해 금융증권부 김도화 기자와 디지털 보험사들 상황 짚어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하나손해보험이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을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대주주인 한화손보가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효일 캐롯손보 대표가 지난달 말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손보와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한화손보는 실제로 캐롯손보와 합병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유상증자와 투자, 합병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롯손보 지분 59.6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한화손보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한 후 흡수 합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캐롯손보는 매각설에 이어서 이번엔 인수 합병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캐롯의 경영 악화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캐롯손보는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지난 2019년 출범했는데요.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롯손보는 모바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퍼마일 자동차 보험을 출시해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주력 상품인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탓에 또 여행자 보험 같은 미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1년 미만이라는 단기 보험 특성상 고객이 늘더라도 수익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캐롯손보는 출범 첫 해인 2019년 9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6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에는 한화손보가 캐롯손보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기도 했는데요. 문 대표는 최근 한화손보로의 흡수 합병을 언급하면서 매각설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캐롯손보 외에도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보험사들은 모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서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보험사는 총 5곳인데요. 유일한 디지털 생명보험사이자 업력이 가장 오래된 교보 라이프 플래닛과 디지털 손해보험사 4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보험사 5곳의 지난해 당기순 손실은 1,8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말 2,18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18%가량 줄었는데요. 여전히 적자 수렁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교보 라이프 플래닛은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12년 동안 누적 적자만 2,037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적자에 시달리는 디지털 보험사들은 유상증자로 인공호흡하며 버티는 중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인 셈입니다. 네, 이렇게 경영이 악화하자 디지털을 포기하는 디지털 보험사도 있다고요? 네, 수익성의 한계를 느낀 한화손보는 디지털 보험사의 정체성인 비대면을 내려놓고 대면 채널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나손보는 그동안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장기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GA 채널을 강화하는 등 대면 영업을 확대한 겁니다. 하나손보는 자동차 보험 비중을 70.2%에서 46%로 낮추고 장기보험은 44%까지 확대하는 전략으로 지난해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손보는 디지털 보험사가 아닌 종합 손해보험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서 유효했던 전략입니다. 디지털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을 늘려서 돌파구를 찾으려고는 하지만 비대면 영업 규제에 묶여서 쉽지는 않다고요? 네, 디지털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대면 영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디지털 보험사는 수입 보험료 90% 이상을 인터넷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에 의존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보험과 같은 복잡한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고 납입 기간이 길다 보니 비대면 영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보험사로 등록된 보험사들은 영업 제한에 묶여서 적자 탈출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와 전통 보험사는 보험 상품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독창적인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선 현행 6개월에서 1년인 배타적 사용권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해주는 등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업계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디지털 보험사들은 논의에서 소외되며 출구 없는 적자 늪에 방치된 걸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김도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들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벌써 9곳입니다. 건설 불황에 현금이 돌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사들도 유동성 위기에 놓이면서 업계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1위 건설사 대흥건설이 법정 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한 PF 사업장에서 자금난을 겪은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총 9곳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에 현금 확보가 어렵게 된 여파입니다. 착공에 들어가야 현금이 돌기 시작하는데 지난해엔 약 30만 가구가 착공됐습니다. 5년 전 연간 50만 가구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공사비가 날로 올라 신규 수주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소, 중견 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사에도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사들의 평균 원가율이 90% 이상이라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의 원가율은 100.7%로 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았고 포스코 ENC와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도 90%를 넘었습니다. 특히 이들 건설사는 주택사업 비중이 커 건설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7월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 약화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는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앞당겨진 대선 시기에 발맞춰 정치권은 게임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자 게임 인구 표심 공략에 들어간 건데요. 다만 업계에선 정치권이 표심 잡기에만 집중해 게임 산업진흥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게임 산업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가 선거 판세를 가를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며 정치권은 앞다퉈 게임 인구 표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게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장의 질병 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포함한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자 민주당이 한 발 앞서 본격적인 게임업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개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대해 개임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사용 이력을 개임사가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게임업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건 2030 청년층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격전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양당 모두 게임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청소년 셧다운제 완전 폐지 등을, 이재명 당시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정치권이 표심 잡기에만 집중해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게임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기업들의 충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기업 금융 지원 등 유동성 공급과 건전성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 상호관세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오전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별 피해 분석,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출 바우처를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업계 정책금융 자금을 2조 원 더 늘려 15조 원으로 공급합니다. 금융당국은 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후속으로 5대 금융지주의, CFO, 최고재무 책임자 등을 추가로 소집해 금융 지원과 유동성 공급을 주문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관세 피해 지원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경남 지역 방산 조선업계를 찾아 다양한 금융 지원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 5대 은행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은행권은 이달 중 금융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들의 금융지원 압박이 거세지자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4대 금융지주 차원 총 35조 원의 수출 협력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과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한국의 지난해 기업 부채는 2,798조 원,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른 1월 말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입니다. 앞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업 대상 금융 지원에 나서지만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금융위도 금융사들의 위험 가중자산 제도 개선에 착수하면서 은행 부담 줄이기에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은행권은 결국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연체율 상승과 시장 위기가 커지면 은행들이 발표한 금융지원 규모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LG생활건강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A본 등 잇단 인수합병에 나섰지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본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방문 판매 중심의 영업 방식이 현지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LG생활건강이 M&A로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다소 초라합니다. 특히 북미 진출의 전초 기지로 기대를 모았던 A본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A본의 순손실은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1년부터 적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3년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A본이 현지에서 방문 판매를 중심으로 영업 중인 만큼 전통적 유통 방식이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A본은 5년 전 고객 맞춤형 디지털 카탈로그 론칭 말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더 에이본 인수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피지오겔의 아시아 북미 사업권, 미국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알틱폭스를 보유한 보인카, 색조 브랜드 더크램샵까지 M&A를 진행하면서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더크램샵의 경우 잔여 지분 35%의 인수 금액을 놓고 기존 대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보인카 역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면서 LG생활건강의 북미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G생활건강의 북미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13.2% 줄어든 5,6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사 매출 중 해외 비중이 30%를 넘긴 상황에서 북미 시장의 부진은 방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 없는 종합투자계좌 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8년 만에 내놨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기업 금융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업계 반응 김보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 신용공여 확대, 모험자본 공급 의무 신설, 종합투자계좌의 보완과 허용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강화 방안의 하나로 IMA 상품 출시를 추진합니다. IMA는 원금 손실이 없는 종합투자계좌로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예탁금을 받아 기업금융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는 상품인데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연 3에서 8% 안팎의 중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운용 과정에서 증권사가 순차적으로 IMA, 발행어음 운용자산 25%를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는데 대기업이나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치입니다. 모험자본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상생결제 및 VC, 신기사, 하이힐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IMA 및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오는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금융에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 3분기 4조 원 및 8조 원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을 달성해 IMA 자격을 충족한 상황. 기다려왔던 발표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가장 난색을 보이는 부분은 모험자본 투자 비중. 업계 한 관계자는 25%에 달하는 모험자본 투자 의무화가 다소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서정진 회장이 사재로 약 500억 원 규모 주식 매수에 나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와 계열사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각각 약 1,000억 원, 약 5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정진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는 내달 9일부터 총 2,0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번 주식 취득 결정은 미국발 관세 이슈 등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회사 측 입장으로 최고 경영진이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미국 현지에 1년치 이상의 재고를 이전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CDMO 기업과의 협업 절차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현지 생산 시설 확보 관련 결정 여부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세 경영으로 관심을 모았던 구미연 아워홈 대표이사가 최근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인에 있는 아워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직원은 오늘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연 대표는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사망 사고 이후 구 대표의 책임 여부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구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